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급매물 소진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은 뒤 이제는 상승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집값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격 하락폭이 컸던 만큼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값 상승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통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소식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편하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스트리밍으로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시간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순서는 저희 이슈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 부동산 성공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좀 상담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집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는 집을 사기엔 좀 불안한데 올라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들은 또 집을 샀는데 또 다주택자가 있다 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사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자, 투자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시점을 갖고 제가 어느 정도 주관 있게 딱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좀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좀 재밌는 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눈여겨봐야 할 가구 부동산 이야기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제가 질문 던지는데 주택 수를 많이 여쭤봐요. 제가 보유하는 주택 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수가 많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돼서 매도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있고요. 또는 집을 사긴 했지만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자, 오래됐죠. 1984년도 아마 그 정도 기사일 겁니다. 자, 옛날 기사인데 한문으로 써진 거를 오른쪽 가면, 자, 국세청에서 이 채권 당첨자, 즉 청약 같은 거죠. 청약, 과거 이제 채권 매입해서 아파트 받은 이 순위 통장이라는 게 이제 청약 통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등기로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전매를 할 때는 양도세를 최고 95%를 적용을 했다. 자, 80년도에 당시에
자, 양도세 우리가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분양권이나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런 경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분양권이나 그런 것들을 뭐 프리미엄 붙여서 또는 어떤 뭐 인기가 좀 하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 프리미엄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자, 예전에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물론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저는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자, 국세청에 따르면 뭐 한동안 과열 현상을 보였던 뭐 부동산 투기 1차, 2차 뭐 특정 지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개포동, 현대아파트 등 자, 이 민간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면서 투기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들을 보면 청약이 엄청난 경쟁률과 함께 또 어마어마하게 또 높은 뭐 프리미엄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격이 높이 오르는데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자, 제가 이 80년대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80년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제 바뀌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과거부터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 지금 이 80년대 인기 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이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미 삼아서 좀 갖고 와봤고요. 자, 이제 투자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일단 최소 우리가 뭐 지금 뭐 다양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최소 2년 이상의 부동산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전제 조건하고 좀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보면 경매로 뭐 취득을 해가지고 뭐 6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뭐 바로 매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세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최소 2년 이상 부동산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뭐 이게 실거주가 아닌 뭐 전세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뭐 갭 투자 방식 간다 하더라도 세입자 같은 경우도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이상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고가주택을 보유할 때는 내가 취득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하기는 좀 필요합니다. 뭐 종부세가 좀 작년 대비했을 때는 또 많이 좀 세당 수가 좀 많이 줄어들 것도 있고 공시지가가 좀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세금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상담 받을 때요. 내 주택을 이제 한 3주택, 3주택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요. 그런 분들이 하면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차익형 부동산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임대료를 갖고 뭐 세금을 납부한다거나 다양한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소액 투자로 할 때는 뭐 4년 주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다 취향에 따라서 또는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 4년 정도로 주기를 해서 뭐 전세로 보면 전세 두 바퀴라고 말씀드리는데 4년 정도 주기를 해서 소액으로 단기적 차익으로 투자하실 방법이 있고요. 나는 좀 소액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좀 크게 목돈을 넣고 좀 크게 이익을 보게 하시는 분들은 좀 10년 이상 장기적 기대 가능한 투자. 자, 10년 이상이라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 투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큰 돈을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나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다고 하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 보면 뭐 부동산이나 인근의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4년에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공사하면 한 6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뭐든지 뭐 시공사 선정에서도 좀 삐끗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관리 처분까지 또 가는 과정이 또 긴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서울의 재건축이 진행된 것들도 보면요. 전반적으로 한 7년에서 8년 사이가 상당히 평균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빨리 된 단지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이상 길게 좀 지체된 그런 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7, 8년 정도가 평균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넉넉하게 기간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년대 아파트는 재건축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90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90년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재건축을 막 기대하고 엄청나게 큰 꿈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 받아보면 뭐 예시를 말씀드리면 한 10년 이내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바뀔 만한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서 쪽을 보면요. 뭐 등촌 주공 아파트를 뭐 투자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자, 재건축이 언젠가 되지 않을까 하시고 뭐 10년 안에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등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그 전에 선행 조건으로 목동이 재건축이 완성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10년 이상이 추가됐을 때 새롭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 내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지역, 비슷한 지역, 물론 뭐 양천과 강서가 뭐 먼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이 어떤 지역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진행된 이후에 차선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는 재건축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평가액이 큰 부동산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다는 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또 말씀드릴 텐데, 자, 감정평가가 큰다고 하면 향후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거나 또는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의 큰 부동산을 보시는 게 낫고, 자, 일반 분양가가 높게 적용됐을 때 비례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뭐 분담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한 5억이 나오는데 일반 분양가가 높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비례율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 적어주는 거고,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작을수록 비례율 대비 유리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만약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 또는 뭐 재건축이나 가치 있는 걸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좀 대형 대지가 넓은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지가 적은 거로 좀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평가의 가치를 낼 때 공시지가에서 보통 이건 뭐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한 140에서 150% 정도가 보통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자,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공시지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공시지가가 좀 높게 측정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라는 거는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자, 이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이제 한 140, 150% 정도로 좀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좀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그만큼 내 가치를 많이 받겠죠. 자,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에다가 한 110% 정도를 곱하는 게 이제 평균치라고 하면 좀 높이 올려주는 한 130 되겠네요. 자, 130이죠. 130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데 130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좋으면 140, 150% 나오고요. 만약에 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 이제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내 가치 있는 거, 물론 추정을 미리 내신 분들을 투자를 들어가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110에서 1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감정평가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았을 때 시기 됐을 때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에 말씀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한 대지 한 7평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낼 때는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거나 좀 빠르게 좀 감정평가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확정이 되고 나서는 시장이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이제 재개발 기대 가능한 거 투자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상당히 좀 자금적인 부분과 함께 앞으로의 은퇴, 노후에 대한 그런 대책 때문에 미리 좀 이제 부동산을 좀 선점하시려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50대, 뭐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은 어느 정도 되고 좀 따박따박 뭐 월세 받는 것도 뭐 임대료나 그런 것도 임차인 뭐 신경 쓰는 것도 좀 귀찮은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이거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한 이제 70 넘으신 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상담 받았을 때 뭐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한 여러 채 다주택자 갖고 계신데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개발인 게 이게 만약에 10년 이내 되면 어느 정도 괜찮지만 뭐 20년 정도 막 걸린다고 하는 것들을 막 투자하셨다고 하신다고 하면 물론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다 보니까 뭐 괜찮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자금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해서 자금이 회수된다고 했을 때 이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돈의 뭐 가치나 그런 것들은 현재 좀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이라는 건 어찌됐든 자녀 명의나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시고 좀 50대, 60대 분들은 차라리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빠르게 당장 지금 당장 매달 통장에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돈으로 또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 대비 소액으로 시세 차익 가능한 투자도 괜찮지만 이 소액으로 만약 시세 차익 노리신다면
큰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투자해서 1억을 수익 내는 것보다는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똑같이 50%죠. 그렇다면 우리 남들이 봤을 때는 와 10억을 벌었다. 10억을 투자해서 10억 벌었다면 와 너무 잘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한 것도 똑같은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건 세금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더 유리한 것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안전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익형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서 지금 같은 경우 또 전세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월세 가속화가 심하기 때문에 갭 투자 방식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로 또 바로 잠깐 지역 설명을 살짝만 좀 해드리면 잠깐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 네, 지도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투자나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편하게 또 저희가 이제 뭐 상담 문자나 또는 전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투자는 평생 갖고 가야 될 필수적인 덕목이다라는 점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나이대별로 그리고 부동산 시기별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 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동아아파트 24평형 실거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초구 잠원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기 언제가 좋은지 여쭤보셨는데 이 아파트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그냥 반포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거 뭐 예전에 70년대 구반포 라인이 이제 주도적이었고 80년대에서 신반포 라인이 주도를 잡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한 15년 전 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자이나 이쪽 아파트 들어오면서 한번 좀 변화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또 새롭게 신반포 쪽 라인의 재건축 단지들이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잠원 동화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이 지역 내에서 항상 베스트한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잠원 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런지 뭐 말씀드리는 게, 자, 지하철을 볼게요. 자, 역 바로 앞에 있죠. 7호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 앞에 바로 있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역 바로 앞에 있죠. 자, 이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고, 이 강남 서초 라인의 가장 메인 지역 중에 또 좋은 지역에 위치해서 좋다고 하기도 하겠지만, 자, 이 고속터미널 9호선 같은 경우는 그냥 도보로 걸어가도 됩니다. 도보로 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7호선에 가까운 부분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속터미널 역에서도 역세권이다 보실 정도로 상당히 가깝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 여기 같은 경우 지하철 타고 아마 반포역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다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도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길 건너편에 바로 있죠. 그다음에 여기 9호선이 있고, 이 이제 고속터미널에 대한 교통망이나 그런 것들 9호선 뭐 트리플 역세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일단 편의시설들이 보면 여기 안에 백화점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입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동화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볼게요.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자, 2002년도 아파트죠. 자, 2002년도 아파트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인근의 지역들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세대수는 이제 991세대입니다. 자, 991세대인데 이 지금 서초 라인에서 보면 뭐 한신 아파트, 뭐 한신타운 110세대죠. 그다음에 뭐 한신 24 112세대고, 자, 옆에 보면 브라운스톤이나 그런 건 다 세대수 적죠. 그나마 지금 밑에 가보면 뭐 이때 자이 같은 경우가 좀 3,400세대, 상당히 대규모죠. 자, 대규모 세대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쪽 반포 라인에서는 세대수가 이쪽 이 반포역 중심의 세대수는 다 조금조금한 세대수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거의 1,000세대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다. 저는 보통 이제 부동산 이야기할 때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먼 훗날이죠. 어떤 거를 추진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대수가 많을수록 좀 파워가 있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0세대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매도 시기를 언제 잡으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자, 이 지금 여기 라인을 봤을 때, 자, 아파트라는 것들이 보면, 자, 아크로 리버파크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과거에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였죠. 자, 제가 이거는 뭐 부동산 뭐 강연이나 그런 거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금 과거에 여기 어떻게 보면 주도했어요. 서초 라인에서 뭐 우측에 뭐 동쪽 강남이죠. 강남 압구정이나 뭐 이쪽 라인들 보면 현대나 뭐 한양이나 이쪽 라인은 뭐 재건축을 아직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완성돼서 가치를 올리고 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뭐 부동산적으로 할 때 뭐 대장주라고 하죠. 이 대장주 아파트를 끌고 왔죠. 이 아파트가 고가에 가다 보니까 인근의 아파트들, 과거에 뭐 우리가 보면 레미안이나 자이나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상승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끌고 옵니다. 앞으로 끌고 계속 지금도 많이 끌고 왔지만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바로 이 레미안 원밸리. 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 엄청 더 규모 크거든요. 메인 자리에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보면 상당히 볼게요. 자, 이 레미안 원밸리에 보면, 자, 우측에 고속터미널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보면 성모병원도 있죠. 성모병원도 자리 잡고 있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뭐 도서관도 있고, 자, 이런 한강을 끼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레미안 원밸리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면 인근의 아파트 또한 가격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잠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집들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아파트는 인기도가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적은 경우가 있지만, 이 지역 내에는 동아파트 연식도 상당히 그래도 컨디션은 20년 넘었지만 상당히 좋은 부분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인기 있는 지역, 반포 라인이나 서초 라인의 인기 있는 지역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따라서 끌려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아파트는 당연히 지금 뭐 매도 시기를 지금 잡으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이 반포 일대 지금 여기 짓고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구반포 일대 주공. 자, 이 라인들이 또 입주할 때 가격 상승을 또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왼쪽 라인에는 뭐 동작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현충원도 잘 되고 있고 흑석동 같은 게 이미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반포 일대가 또 다시 한번 변화가 된다면 신반포나 이쪽 우측 라인까지 가격 상승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입주하는 시점쯤에 매도하시는 게 일단은 1단계고 그 이상 갖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 쪽에 이제 23년도 8월쯤이면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오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집값 상승이 반포 쪽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도 시기를 한번 다시 정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동문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팔아야 하는데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갖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나 매도 관련 문의인데요. 이번에는 일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아파트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일산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지금 매도 시기를 지금 잡으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답을 먼저 드렸죠. 보통 답을 먼저 드리진 않는데 왜 답을 먼저 드렸냐면 이 경희중앙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인기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경희중앙선이 최근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일산역 같은 경우가 이 서해선이 이제 합의가 돼서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죠. 이 서해선 같은 경우가 김포공항도 정차를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천을 지나가지고 안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시흥을 지나서 자, 이 일산역이 과거엔 경의중앙선에 있기 때문에 이 강북권으로 가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우리가 마포 공덕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좀 강북권으로 가기에는 괜찮았는데 물론 이 경의중앙선 용산 쪽도 지나는 가죠. 자, 그런데 이 서해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같이 이제 철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강남이나 이쪽 한강 이남 쪽으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산역까지가 어쨌든 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동문아파트 여기 매우 가깝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탄현이나 일산역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쪽에 대한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동문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식을 보면요. 96년도 8월 아파트예요. 자, 96년도 8월 아파트고 세대수는 한 586세대라 되어 있는데 자, 96년도 아파트라고 하면 좀 어중간하죠. 자,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일산의 메인 지역을 하는 지역은 바로 이 3호선 라인이죠. 3호선 라인에서도 좀 확 줄여볼게요, 한번. 자,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일단 백석 일대가 가장 지금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대곡역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서 백석하고 옆에 화정 쪽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백석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다 잘 잡혀 있습니다. 터미널부터 해서 마트부터 해서 잘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뭐 마두야 뭐 전통적으로 일산 신도시에서 뭐 전통 있는 그런 단지였고 자 그리고 뭐 주협이나 대학까지가 끝인데 그리고 킨텍스 라인이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일산 이쪽 고양 일대에서 신규로 분양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보다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만 파주는 운정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또 계속 또 떠오르는 신흥 도시들이 있긴 하지만 자 찾는 수요들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해서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게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시간상 제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네이버 분석을 보면 매매가 좀 낮은 걸 보면 2억 5천이죠. 2억 5백이죠. 매가가 2억 5백이고 전세 그냥 단순입니다. 이거 다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빼면 얼마죠? 한 5천이 하면 보수적으로 한 5천에서 한 7천 들어간다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통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갭이라는 게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물론 매매가가 오르려면 전세값이 위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갭이 5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수요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갭 차이는 벌어지겠죠. 연식이 지금 20년이 돼가는 20년이 넘었죠. 20년 넘은 거의 뭐 27년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지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물론 네이버 부동 가서 진짜 실제 실거래가랑 그다음에 전세가가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산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유하시는 것도 좋고 소액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산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보유를 조금 더 하시기를 권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들으시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매매가율과 전세가율의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비교해 보실 때도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세 번째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남깁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2016년 준공된 투룸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치는 삼성동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주택은 또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에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고요. 위치를 보면 자, 상당히 지금 뭐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주거 지역으로 해서 뭐 3종 주거 지역이 있고 옆에 2종 주거 지역이 있는데 자, 촘촘하다는 거는 거의 뭐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들이 조그맣게 들어 있거나 학교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조그맣게 있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선정능력에서 상당히 가깝죠. 지금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 대략적으로 도보 한 4분 정도, 4분, 5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 상승을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투룸으로 잡았을 때는 하면 여기 보면 신혼부부들이나 좀 아이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이가 크면 또 이사를 아마 계획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뭐 저학년 같은 경우나 또 그런 경우에는 뭐 인근에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금액이 너무 비싸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세입자가 됐든 실거주를 갖고 계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이전을 하시기 전에 뭐 보유하신다면 저는 기준 잡는다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 지금 선정릉 라인 같은 게 강남이나 이쪽 지역들에서 특히 빌라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파트가 그냥 쫙 올라요. 그냥 계속 올라요. 오르면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을. 멀리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멀리 가서 그 돈을 서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신도시에서 편하게 차 운전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되면서 아침 평일에는 뭐 출근을 좀 낑겨 가든 뭐 차를 밀리는 차를 이용하든 그렇게 이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다세대 같은 경우에서 좀 어느 정도 뭐 보유를 하셔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뭐 이거는 뭐 삶의 질에 대한 걸 선택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 강남 라인에 보면요 많이 줄었죠. 제가 보는 이 기준은 뭐 이거 뭘 나누고 그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우리가 3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서초, 강남, 송파까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또 따로 강동을 말씀드리진 않는데 실제 이 제가 강남이라는 라인을 보면 강남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커요. 길게 돼 있죠. 강남이라는 지역 치게 되는데 이 지금 이 3호선 보이죠? 이 3호선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 이쪽 라인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호선을 중심으로 또 위에 라인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자, 화면이 지금 뭐 잘못 건드려서 그냥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고 하면 이 2호선의 위쪽 라인 같은 경우는 2호선이 있죠, 9호선이 있죠, 7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3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분당선이 있죠. 자, 이 2호선 아래쪽은 지하철역이 3호선이 아니죠, 참. 3호선이 있죠. 그래서 3호선인데 이 아래쪽에는 지하철망이 없고 밑에 그다음에 3호선이 있고 아래쪽에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이 또 다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뭐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2호선과 9호선과 7호선 라인에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좋다. 이건 뭐 맹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 왜냐면 이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고 회사들이 들어갔고 뭐 호텔이 들어갔고 쇼핑 뭐 다양한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바로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매도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실 때 다른 지역에 정말 좋은 매수 물건이 있을 때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시는 거지. 무조건 나 그냥 팔고 나중에 좀 뭔가 투자를 해보겠다.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지금 2016년도였죠. 2016년도로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자금이 뭐 다른 쪽으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어느 정도 하려면 8년 정도 즉 24년도겠죠.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매도하는 시기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또 자체적 관리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를 많이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정도 있을 때는 하자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충당을 해놨다가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이용을 하지만 이 지금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15년, 20년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도 새로 교체 때문에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또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다른 가라작이 타는 전략이 아니냐면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되 만약 파신다 하시면 10년 정도, 26년도 전후로 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적당하게 매도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계속 좀 보유하신다. 여기를 제가 지금 전세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임대를 따박 갖고 계신다면 계속 좀 보유해서 수익형 부동산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전망 들어봤고요.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매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기를 먼저 권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 쪽으로 훨씬 더 좋은 지역 쪽으로 갈아타는 전망이 아니라면 조금 더 보유해 주시기를 권해주셨고요. 그 시점은 한 10년 정도 바라보시고 2026년 전후로 살펴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처로 갖고 계신 건지 잘 몰라서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정솔 이사님과 함께 속 시원히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저희 투자 시그널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지역은요, 바로 동대문의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위치는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 39.01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저 투룸인데 20이 넘죠. 20.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16세대고 1.5룸 건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3년 1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3억 8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입지를 보면요. 지금 청량리가 지금 너무 지금 핫하죠. 청량리 일대가 너무 핫한데 이 청량리 일대가 상당히 지금 핫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지금 부동산적인 거를 내용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 청량리 일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 올 초의 청량리 분위기하고 지금의 청량리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변화가 있는데 이 청량리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답심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지만 이 인근에 다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이브하고 옆에 레미안 미드카운티도 있고 다양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 인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인근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편하게 청량리 가면요. 마트도 있죠. 백화점도 있고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이 청량리 여기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해결 다 되고요. 그다음 인근 좀 더 가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 한양대병원도 자리 잡고 있고 또 답심리 공원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생활 인프라는 뭐 동대문 자체가 잘 되어 있고 바로 동대문구 바로 옆에가 중구죠. 중구 종로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을 몇 정거장 5호선 몇 정거장만 더 이용해도 이 종로 상가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1.5룸이기 때문에 여기 임차 수요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자리 잡고 있고 앞에 한양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상당히 이 강북권 특히 이 동북권 라인에 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동북권에 다양하게 서울의 뭐 전통 있는 학교들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차 수요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전농시장, 답심리시장, 뭐 경도시장 등 시장들 또 이 강북권에 동북권 라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 넘어가면요. 일단 GTX B노선과 C노선 더블이 지금 청량리역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노선은 이제 개통을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B노선, C노선이 청량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의 핵심 지역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 용산역이 있고요. 자, 화면 계속 넘기긴 하는데 이 용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가 있고 삼성역이 있죠.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로 해서 세 군데가 A노선, B노선, C노선이 서로 교차가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가치를 봤을 때 용산, 딱 느낌을 봤을 때 아, 용산 인근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신 분들 이미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죠. 자, 삼성역 인근에 투자하시려고 하기에도 비싸고. 자, 그런데 청량리역 인근에는 청량리 바로 앞에 인근에는 비싸긴 하겠지만 인근의 답심이나 전농동이나 또는 좀 더 멀리 장안동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력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북권에 지금 서울이라는 중심을 봤을 때 서쪽 라인은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이 지금 뭐 운정 뭐부터 해서 지금 이쪽 일산 옆에 이제 은평 라인이 있고 이 북쪽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도를 봤을 때 여기도 노원, 도봉도 다 서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가 우리가 여의도나 이 용산을 봤을 때는 청량리가 상당히 좀 북쪽에 처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서 남양주 일대, 그다음에 하남 일대, 지금 구리 일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 확대에 따라서 청량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포인트를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목성 경전철이 28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목선도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강북 횡단선이 27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량리죠. 지금 청량리에 지하철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청량리가 뭐가 들어오는지 말씀드리기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청량리 엄청난 지하철, 지금도 청량리역이 지하철 많이 다니긴 하지만 엄청나게 또 들어오면 이 강북의 횡단선이 불릴 수 있는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것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 일대 개발 행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들을 보면요,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개발 행위가 지금 15년대 좀 정체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보면 지금 롯데캐슬이나 두산 위브나 지금 다 지금 벌써 들어왔죠. 해밀턴 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미 주산복합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청량리를 가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정말 정감 있는 그런 옛날 정말 우리가 보면 옛날 리어카로 장사하시는 그런 부분들 파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만 한편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미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고 개발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결국 어깨까지 올라온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 지역이 바로 청량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쪽 라인 장안평일 때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자리 거점으로 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일자리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완공 예정이 이제 랜드마크가 이제 예정이 되는데 자, 근사하게 L65 들어오는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26년도 완공 예정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했는 이 집 같은 경우는 23년도 1월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실제 내부 사진 보면 상당히 쾌적한 부분들이 있고 6층 중에 4층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보면 인근 지역 보면 좀 약간 낡은 집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이 지역들 뭐 아직 이제 뭐 다양하게 요즘에 다양한 지역들이 뭐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특정 뭐 모아주택이나 그런 것들 현재 뭐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서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 실제 눈으로 이건 뭐 제가 뭐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정말 이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을 볼 때는요, 예상 매매가 3억 8천입니다. 임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보면요, 1.5룸에 다시는 더 인근 지역들을 봤을 때는 임대가 상당히 높은데 상당히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눈으로 정말 위치가 좋은지, 여기 상황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인근에 개발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또 눈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로 정말 꽉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청량리가 아니라 금량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 물건 들고 왔는데요. 인천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미추홀에 있는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미추홀이라는 지역이 저는 뭐 인천의 다양한 지역들 많이 뭐 수도권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이 미추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행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3.37제곱미터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총 4층 중에 1층이고 상가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 감정평가가 상당히 나중에 용이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징은 85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과거에 개통됐을 때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가 연장안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지금 수도권, 이 어떻게 보면 서남권이죠. 서남권과 그다음에 일산 일대, 그다음에 밑에 지금 아래 시흥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주안까지 이용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정거장, 이 석바위 공원역 그다음에 인천시청역 이용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하철 바로 도보 2분 거리라는 걸 또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뭐 상가가 뭐 임대료 얼마 나오고 위치가 어디고 그것보다는 재개발 지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간 상가입니다. 구역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금 재정비 촉진료가 2만 1,000여 세대인데 실제 가보면 뭐 펜스 쳐져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아파트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완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2만 1,000세대면 어마어마한데 상점 벽해가 맞는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015년도나 16년도의 항공사진과 지금의 항공사진과 앞으로 5년 뒤 항공사진 봤을 때는 확연하게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모더급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학군도 잘 되었습니다. 지금 인근의 학군들이 또 전통 있는 학군들이 많습니다. 뭐 100년 이상 된 학군이 있을 정도로 지금 다양한 학군들이 있어서 이 학군이 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도 하면 학군이 또 붙어 있으면 또 초품화가 많이 하죠. 초등학교하고 특히 맞물려 있으면 아파트 값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가격을 지켜주는 역할이 또 학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군도 좀 상당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개발 행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미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했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실제 모습을 보면요. 자, 왼쪽 보면 푸르지오죠. 파란색, 이 푸르지오 색깔과 오른쪽 힐스테이트. 이미 지금 공사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에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나올 정도로 이 주할 때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뒤에 보면 크레인들도 있죠. 엄청나게 지금 개발 행위가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한번 쓱 그냥 차로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 개발 행위 페이스, 그다음에 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뭐 주택 정비하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또 붙여 있기도 하고 지금 엄청나게 개발 행위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재로 넘어가면 또 이제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청역이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이 GTX 비노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천시청역이 환승센터로 또 거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또 핵심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현재 뭐 인천이라는 지역이 뭐 송도도 있고 이쪽 청라도 있고 검단 쪽도 있긴 하지만 광역시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죠. 자, 우리가 부산, 대구, 그다음에 부산 또 그다음에 인천도 상당히 넓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인천시청이 있다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입니다. 인천시청이 바로 자리 잡고 있고 KBS 방송국도 이쪽에 자리 잡을 정도로 상당히 핵심 지역 내에 바로 가깝게 이 환승센터 들어오고 바로 옆쪽에 이 중안동에 상가가 있다는 것도 하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천지하철 2호선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신안전선 연장 추진이 이제 중에 있어서 연장이 된다 하면 서울까지 접근성이 남쪽으로 지금 현재 1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하지만 이 남쪽으로도 해서 서울 서남권이나 아래쪽으로 해서 접근도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또 확정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모습을 보면요. 8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옆에가 이제 하나 포레나입니다. 주상복합인데 이 포레나가 지금 미추홀 쪽에 또 지금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낡은 이 건물 어떻게 보면 여기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엄청난 큰 규모죠. 다른 상가들은 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자, 4층 규모의 넓은 규모이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갔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이기 때문에 용적률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한 11구 내에 같이 묶어가지고 개발 행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옆에 이 하나 포레나 주상복합이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사진 또 내부를 보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내부를 보면 상당히 화장실이 노후화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복도, 계단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죠. 그만큼 개발 행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 11구 내를 보면요.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을 보면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고 지금 임대료는 월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임대 확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주한 11구역 내가 정말 노후가 됐는지 그리고 입지가 어떤지 역과 거리 가까운지 또는 이 건물 컨디션은 어떤지 그런 것들 눈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상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본 두 가지의 물건 모두 GTX라는 호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 호재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상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거나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가 오피스텔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례가 많았던 오피스텔의 청약은 최근 완판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분양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월에 입주를 앞둔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7억 원 이상 붙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9일에 진행되었던 DMC 가재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평균 4대1, 최고는 41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땅값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분양가 인상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창구 늘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시고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